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장덕동 거주자 1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 516번째 환자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강남구 헬스장 관련 확진자로 지난달 31일부터 광주에 내려왔던 광주 515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들이 다녀간 서구와 광산구 등 게임업소와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을 완료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님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타이어뱅크는 가맹 계약을 맺은 한 점주의 일탈이라며 그동안 본사의 책임에 선을 그어왔는데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객이 맡긴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사건이 알려지자 두 차례 사과문을 게시한 타이어뱅크. 문제의 가맹점이 사실상 타이어뱅크 본사의 직영점이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가맹점주의 일탈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어뱅크 본사는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현행법상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는 최근 3년간 가맹점 출폐점 현황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 등 70여 가지에 이르는 주요 정보를 정보공개서 형태로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 시스템에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희망하는 개인이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타이어뱅크는 이 같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이제 정보공개서를 계약 전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뱅크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가맹관계가 아니었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스타 프랜차이즈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그냥 뭐 가맹점, 프랜차이즈, 뭐 대리점 섞어 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 정리가 좀 안 됐던 것 같고. 매장에서 벌어진 사건에 본사 책임을 부인하며 꼬리 자르기 논란을 자초했던 타이어뱅크. 말바꾸기 논란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신뢰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그런데 타이어뱅크 본사의 사실상 직영 의혹과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KBS는 관련 보도를 이어가면서 타이어뱅크 본사가 각 매장에 목표 판매 금액을 정해주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관련 증언을 근거로 전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김호 기자입니다. 휠 고의 훼손 사건이 터지자 매장 운영은 각 사업주가 맡고 있다며 본사의 책임을 부인했던 타이어뱅크. 그러나 본사가 각 매장별 판매 목표 금액, 이른바 인덱스를 정해주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줬다는 전현직 관계자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실적 압박이 엄청 심하죠. 그 실적을 못 채우면은 어차피 사업주 교체예요. 가맹 대리점이면 본사에서 그렇게까지 간섭을 하면 안 돼요. 휴무라든지 급여라든지. 타이어뱅크 본사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인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뱅크는 판매 목표 금액 논란에 대해 각 매장에 강제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전현직 관계자의 과장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로 전라남도 지사가 시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문에는 통합 논의를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며 광주 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통합단체장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충분한 권한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 시도가 협력할 것과 현재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의대 유치 등 현안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합 논의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길었던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서 심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통계청의 올해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 전남의 쌀 생산량이 오히려 0.2% 증가한 것으로 나와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벼 창고입니다. 건조를 마친 벼를 포대에 실어 트럭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농부의 얼굴엔 자식같이 키워낸 벼를 출하하는 기쁨은커녕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많게는 25%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생산량에 임대료 그리고 투자되는 그 영농비 빼고 나면 정말로 남는 게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출하를 앞둔 벼 포대입니다. 작년엔 100여 포대 정도 생산됐지만 올해는 80포대 정도밖에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생산된 것들마저도 쭉정이거나 흑수 피해를 본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는 이런 농촌의 현실과는 정반대입니다. 지난 9월 15일 기준으로 실시된 통계청의 쌀 생산량 예상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의 경우 총 생산량이 0.2%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북과 경기, 경상도 등과 비교해봤을 때 유일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농민단체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 생산량뿐 아니라 1000제곱미터당 쌀 생산량 역시 차이가 큽니다. 통계청이 예상치로 발표한 생산량은 465kg으로 실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종합미국처리장 35곳을 조사한 결과인 432kg과 30kg 넘게 차이 납니다.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에서 참고용으로 조사한 결과는 약 14% 정도 감소된 것으로 자료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은 이에 대해 전남의 쌀 재배 면적이 올해 1.4% 늘어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달 12일 예상치가 아닌 실제 수확량 조사 결과에는 감소량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낮고요. 낮 기온 11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7도 정도 낮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점점 내려가면서 광주가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모레 오후부터 점차 평년 기온과 비슷해지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내일과 모레는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아직까지 담양과 광주가 8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2도, 고흥과 광양 13도가 예상되고요. 목포와 강진, 해남 12도, 완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2도를 웃돌겠는데요.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가 됐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입동을 앞두고 기온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사측과 임금 단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노조가 오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기아차 노조는 이르면 오늘 밤에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정 이후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말 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늦어도 내일까지 조정 중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의회 사무처를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시청 실국과 산하기관 91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상임위별로 피감 부서와 기관에 감사자료 1,300여 건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가동이 자동 정지된 한빛 원전 5호기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 원자력 본부는 한빛 5호기에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봉 사용 오류 등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어제 오후 5시에 원자로를 냉각시켰고 이에 따라 가동이 완전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주택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09%가 상승했고 전세값도 0.14%가 올랐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 4천만 원, 전세 가격은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올 1월부터 9월까지의 결제 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서 제공하고 공제 금액과 예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의 신고 내역과 세액 부담 증감 등의 자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흙두루미를 통해서 북한과 교류하는 사업을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등 국제기구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순천만 습지의 철새 정보와 습지 보호 요령 등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북한의 제1호 람사르 습지인 청천강 하구의 문덕 철새 보호구도 흙두루미의 중간 기착지라며 흙두루미를 통해서 남북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